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용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이 24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, 어떠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른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. 중기적으로 대한항공의 차트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하반과 상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금일 항공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.2.17%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241선에서 현재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12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모습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1선이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이렇게 만약에 241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자체가 23년 4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241선을 상승 돌파해 주면서 이 수익성과 21선 위로 좀 주가가 안착해주는 그런 그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좀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.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. 두 번째는 합병에 대한 이슈일 텐데요. 합병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되겠고요. 또한 실적 같은 부분은 현재 조금 나온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실적이 좀 좋으면은 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도 좀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에는 작년 3분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작년 4분기에는 저희가 좀 좋은 모습은 좀 기대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이렇게 미주 노선의 탑승률이 이렇게 80%좀 후반으로 양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3분기 대비로는 수요 자체가 조금 감소가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구주 노선의 경우에도 11월부터 좀 수요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작년 4분기의 실적은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4분기의 컨센서스가 좀 좋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유가의 측면이 좀 늦게 반영이 됐기 때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항공주들에게 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하지만 국제 유가는 이 시차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의 실적은 유류비 반영 시차와 그리고 이 평균 원 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는 유류비가 대략 10% 정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동시에 이 인건비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것으로 보고 있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24년 1분기는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1분기 같은 경우에 이 화물에 대한 매출은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한 축소로 이 수익성 자체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12월에 이 인천공항 여객 수송 실적은 56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92%까지 좀 회복을 하는데 특히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185%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5개월 연속 역대 좀 최대치를 경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코로나 발생 전 이렇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홍해 지역이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
긴장감 고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 컨테이너선 그 배의 운임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 이 항공 화물로 좀 화물 수요가 날 수 있다는 점, 거기에 대해서 화물 수송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유가의 측면에서 작년 4분기에는 시차 때문에 유가가 유류비가 한 10% 정도 오르면서 영업이익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좀 반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대비해서 대략 10% 수준의 유류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한항공의 24년 1분기의 실적은 3년 4분기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121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현재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72달러, 72달러에서 70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원유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가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원유 비축량의 축소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뉴스 그리고 대한항공의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저와 함께 좀 끝까지 알아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또한 대한항공의 지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의 하회도 있겠지만 이 지수 자체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금일 같은 경우도 콥스피와 이 코스닥이 장중에 시작할 때 장이 좀 강하게 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할 때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장이 하락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은 현재 121선 위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한 241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41선에서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